이번 이슈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게 세종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60대 남자가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던 스토킹을 하던 남자인데 이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하면서 자기 차에 태워서 납치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몸싸움까지 지금 벌어지면서 강력하게 여성이 저항하고 있죠. 근데 다행히 주차장에 있던 시민이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여성이 남성에게서 도망치는 모습까지 CCTV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변호사님 이 영상 보셨을 텐데 지금 시민이 없었으면 변호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황에? 물론 납치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가해자에서 어떤 피해자의 어떤 자기는 좋아한다고 하죠. 근데 끊임없이 괴롭힘을 통해서 그게 통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납치랄지 아니면 살인이랄지 또 아니면 뭐 염산을 뿌린다랄지 해서 굉장히 강력 범죄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전국 곳곳에 엄청 많기 때문에 경찰이 보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네. 마침 저것은 이제 주차장에 있었던 일이고 또 마침 지나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를 입는 사람 굉장히 많죠. 네,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영상 보시면 한 여성이 밤 9시쯤에 아파트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 뒤따라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남자들이 이 여자를 납치합니다. 이렇게 차에 태워서 부산까지 달아났는데요. 이 여성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공범들을 데리고 와서 여성을 납치를 한 겁니다. 다행히 이 여성이 한 20시간 만에 무사히 구출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교수님, 이런 경우에 사실 굉장히 20시간 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한 건데 이 스토킹이 원래는 굉장히 좀 사소하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용어 자체가 이제 법상에 스토킹이라고 용어는 우리나라에 없죠. 비슷한 것이 이제 경범죄 처벌법의 그 지속적 괴롭힘, 네.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또 선물 공세를 하거나 또 갑자기 뭐 등장을 한다거나 또는 뭐 계속 따라다니거나 심지어 요즘에는 사이버 스토킹까지 이렇게 연관되고 있는 것인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 기본 심리 자체는 이른바 남성 지향적인 생각에 많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상대방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이른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걸 좀 용감하게 보나요? 어떤가요? 뭐 어떻게 본다면 열정의 뭐 표현이다. 그래서 여자를 더 설득을 하고 또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욕, 또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과감한 애정 표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왜곡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당사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거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뛰어넘을 정도로 심리적 충격이 정말 심할 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일정 기간 지속되게 되면 우울증, 더 나아가서 뭐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지금 영상 2개에서 나왔던 공통적인 사항이 여성이 분명한 이른바 거절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토커들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이른바 요즘에 상당히 사회를 놀라게 하는 이별 살인, 이별 폭행, 이 빈발하게 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성이 나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러면 내가 응징과 처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물리력으로 납치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일정 부분 애정을 표현했는데 나의 인격적인 모멸감이 내가 느꼈다고 한다면 소위 이별 살인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시작됐지만 끔찍한 결과까지 야기시키는 것이 스토커 범죄의 가장 위험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경찰에서는 그렇게 큰 범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어떤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처음에 이제 사소한 거 시작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강력 범죄랄지 그런 경우로 간다면 경찰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찰도 뭐 어떤 인력이나 또 재원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토킹 자체 처음 시작할 때 그 자체가 참 범죄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괴롭힘인데 괴롭힘 자체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근데 계속적으로 사생활에 감시하는 건데 형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이제까지 법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피해자 측면에서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루어받는 고통은 일반적인 일회성 범죄에 비해서 정신적 고통이 엄청 크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이게 더욱더 진행이 돼서 강력 범죄로 갔을 때는 이건 정말 생명과도 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할지 보호적인 측면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어떤 강력 범죄를 가지 않았을 때는 처벌의 수위가 낮았어요. 굉장히 그렇지만 이게 형법이 됐든 특별법이 됐든 이러한 구성 요건을 법상 적시를 반드시 해서 이런 경우에 처벌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범죄에 비해서 사실은 그 범죄의 어떤 심리적 영향이랄지 괴롭힘의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서 엄벌한 취지로 가야지 어떤 범죄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한 20대 여성이 그 40대 남성, 자기 쫓아다녔던 40대 남성을 집 안으로 들여와서 흉기로 살해하는 되게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네.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괴롭힘에 대한 피해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그 피해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물론 뭐 살해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정당화는 없습니다. 못하겠죠. 하지만 네. 피해자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법이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을 찾아오고 물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되겠지만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해도 사실은 벌금 정도 물고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렇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이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없고요. 또 가볍게 처벌받기 때문에 결국 자력구제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보호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물론 뭐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망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늦게나마 정부에서 어떤 제도의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사실 자력구제는 불법이잖아요. 자력구제를 해서 결국 자기도 살인자가 돼버리고 이런 경우들까지 발생을 하는데 자 이게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자, 하얀 승용차 앞에 지금 모자이크 처리해서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그냥 밀고 들어오죠. 이렇게 순식간에 여성까지 상점으로 밀려 들어갔는데요. 이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애인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다행히 여성은 목숨을 건지기는 했습니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자, 이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교수님 이렇게 끔찍한 범죄까지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제 처벌 강화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징역 2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처벌만이 좀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그 스토커 관련된 그 법안이 한 8건 정도가 그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다 이제 폐기가 됐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범죄 처벌법과 형법 그 중간 영역의 입장에서 스토커 관련된 특별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지금 그 범칙금 등 뭐 8만 원, 10만 원에 불과한 것을 뭐 징역 2년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제지 효과에서 이런 효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사실 신고하는 비율도 미국과 비교해서는 미국에는 한 40%, 50%가량 스토커의 경험을 받게 되면 신고를 합니다. 근데 국내 실태 조사에 의하면 불과 2% 남짓 피해 여성은 신고를 안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신고를 해봤자 훈방으로 끝나게 되고 오히려 나에 대한 또 보복이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경찰 실무에서는 이것은 이른바 구애 행위다. 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방관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 스토커 관련된 법을 처벌 못지않게 구체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를테면 계속 추궁거림과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른바 그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면은 금지 명령을 하고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뭐 이와 같은 조항.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그 뭐 단순 망상형 스토커에 해당이 되지만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애정 망상형 스토커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가수 그 김창완 이제께서 한 11년 동안 여자 스토커한테 사실은 시달렸죠. 그래서 일정한 뭐 이 인간관계도 없는데 이 가해자는 마치 김창완 가수의 연인인 것처럼 집안에 가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애정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뭐 김미숙 씨, 뭐 도지원 씨.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전에 제지할 수 있도록 이런 애정 망상형 스토커는 강제적으로 뭐 정신적 서비스를 받게 한다든가 이런 법안의 내용을 함께 해야 스토커에 대한 해가 예방이 되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단 망상적 사고가 있다 보니까 예, 징역 2년이라고 하는 불이익이 나한테 지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판단 못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제지도 함께 포함하는 법안의 형태라고 한다면 그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방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변호사님 예전에 검찰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돼요. 이제 만약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마련된다고 해도 검찰에서 기소를 잘 할까요? 이 부분을? 일단 법이 마련되면 뭐 기소는 하겠죠. 그리고 네. 그 어떤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아마 구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네. 근데 전형적인 아까 그 이은 교수님께서 뭐 이별 범죄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 특히 어떤 여자가 특히 헤어지자고 했을 때, 여자 측에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자는 헤어지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집착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때 있었던 어떤 사진이랄지 뭐 아니면 뭐 같이 잠자리했던 동영상 같은 거 협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유포를 해버려요. 그럼 사실 이게 유포가 되면 그 피해자 측면에서는 이게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스토킹이라는 것은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범죄로 가기 때문에 이은 교수님 굉장히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만약에 스토킹하는 가해자가 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은 민사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일도 많이 걸리고요. 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는 만약 위반했을 때 뭐 한 번 위반했을 때 얼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런 전조 증상이 보였을 때는 뭐 검찰이든 아니면 법원에다가 형사적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요구를 하고요. 그럼 법원이나 검찰에 어떤 금지 명령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 그게 위반됐을 때는 또 형사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 이게 사전 예방적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같이 도입되는 게 좋지 가해자만 처벌 유지로 되는 것 자체는 나중에 사후 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신변 경호 같은 거 여기 이번에 대책에 보면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순찰 강화하고 신변 보호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협조가 잘 될까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게 체계적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출소에서 저녁에 경찰관들이 일을 하는데 저녁에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힘들게 일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보충돼야 한다는 거고요. 또 어떤 법률상의 그런 것들이 재원이랄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게 마련돼서 같이 보충을 해줘야만이 그 실효성이 있는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 한다고 한다면 인원도 부족하고요. 또 어떤 신고 자체도요. 정말 아주 경미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스토킹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애매한 경우.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까지 마구 신고하게 되면 경찰력의 어떤 낭비랄지 재원의 낭비랄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지만 좀 상당히 이제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스토킹의 경우에는 사실 특히 여성들 피해자가 많을 텐데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신변 보호 요청을 해도 경찰이 과연 들어줄까? 실제로 경찰서에 가더라도 그냥 뭐 별일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었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 법안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도 뭐 증인 보호라든가 제보자의 그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면 형사과에서 형사를 지정한다든가 또 관할 지구대 그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순찰을 하고 신변 보호를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지금 목전에 벌어지고 있는 뭐 112 신고 또 다른 범죄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뭐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스토커의 피해자들도 거의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스토커가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장악하게 되고 결국은 압박을 받게 돼서 이 과정에서 범죄가 빈발하게 되는 이와 같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경찰에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든가 또 스토커의 피해에 대한 해악성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실제화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스토커 피해에 있어서의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실태 조사에 의하면 유명인뿐만이 아니고 20대에서 30대의 그 여성들의 약 30%가량이 스토커 경험을 당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랐다. 이와 같은 상당히 숨어져 있는 여성에 대한 범죄 공포를 유발시켰던 요인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좀 체계화해서 실효한다면 여성 안전을 보호하는 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도 만들고 거기에 맞게 이제 경찰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스토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